오늘은 물방울 페페라고도 불리우는 이 글로리아 페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글로리아 페페는 이렇게 잎의 모양이 물방울의 모습을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해서 물방울 페페라고 불리웁니다. 글로리아 페페와 비슷한 페페로 필리아 페페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필리아 페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완전히 원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잎의 모양으로 글로리아 페페와 필리아 페페가 구분이 됩니다. 이 물방울 페페보다는 필리아 페페가 훨씬 더 대중적인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방울 페페를 처음 구매하실 때 필리아 페페의 모습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필리아 페페와 글로리아 페페는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글로리아 페페와 필리아 페페는 일단 생육 환경에 있어서도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필리아 페페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좋아하는 반면 요 물방울 페페, 글로리아 페페는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잎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여기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다육제 식물이기 때문에 일반 다육이처럼 물을 많이 주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과습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시멘트 화분이라던가 아니면 토분처럼 흙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재질의 화분을 사용하시는 게 관리하기가 더 편합니다. 글로리아 페페와 필리아 페페의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게 이 수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필리아 페페 같은 경우에는 잎이 굉장히 퍼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외목대로 키웠을 때 마치 커다란 공을 끼워 넣은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토피어리가 완성이 되는데, 그에 비해 이 글로리아 페페는 이렇게 위로 잎이 향하고 있고 잘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리아 페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수형으로 가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필리아 페페에 비해서 이 글로리아 페페는 물을 안 좋아하는 것 치고는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고 이 위로만 이렇게 쭉 자라려는 성질이 있어요. 필리아 페페 같은 경우에는 자라는 중간에도 여기 겹가지를 낸다거나 아니면 요 밑에서 새 가지가 올라온다 하는 등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풍성하게 키우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 계속 있는가 반면에 요 글로리아 페페 같은 경우에는 겹가지도 잘 안 내고 주로 이렇게 위로만 이렇게 곱게 쭉 자라려는 성질이 있어요. 마치 나무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원에서 어린 모종만 보고 예쁘다, 저 필리아 페페처럼 예쁘게 퍼지겠지 라고 기대하고 사오시면 키우다가 당황하실 수 있어요. 필리아 페페처럼 그렇게 이파리도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원에서 사온 그대로 키우시면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안 예쁜 모습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리아 페페를 예쁘게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글로리아 페페를 구매해서 가져왔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처럼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계속 밑에서 복작복작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줄기를 외목대로 쭉 키운 다음에 위쪽에서 풍성하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줄기가 굉장히 물러요. 그래서 위에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이 글로리아 페페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굉장히 빠른 식물이기 때문에 이 굵기, 그 다음에 이 길이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 줄기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줄기를 빠르게 외목대로 올린 다음에 위에서 굉장히 많은 잎을 달게 토피어리식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이 줄기가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목대로 높이 키우고 싶으시면 반드시 여기에 지지대를 세워서 부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고 있는데요. 보면 줄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줄기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린 단면이 보이는데 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풍성해졌으면 하는 그 위치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즉 가령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그렇게 되면 그 지점에서 새로운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오기 때문에 보다 풍성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외목대로 토피어리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여러분이 부목을 댄 후로 이렇게 줄기를 길게 뺀 다음에 어느 지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이 되면 그 지점에서 줄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3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3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2마디를 지나서 요쯤에서 또 잘라주시면 여기 밑에서 하나, 둘, 또 새로운 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위에 부분을 풍성하게 만드시면 돼요. 지금 이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잎이 하나 떨어졌는데요. 이 물방울 페페는 굉장히 떨교가 발달해서 잎이 이렇게 잘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다가 환경이 안 맞아도 잎이 이렇게 후두두두두 떨어지기도 합니다. 적은 기간 동안 떨어진 잎이랑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잘랐던 가지 같은 게 아까워서 제가 물꽂이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다 왕성하게 잘 돋았습니다. 잎에서도 뿌리가 잘 나요. 이게 잎만 꽂아놓은 데서도 뿌리가 굉장히 잘 나고요. 그 다음에 줄기에서도 이렇게 뿌리가 잘 납니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식물을 하나 사왔을 때 얘가 우리 집에서 적응을 잘하고 잘 살까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오자마자 잎이나 줄기 이런 걸 잘라서 물꽂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설령 키우던 본체가 죽어도 이렇게 보험이 있고, 또 이렇게 물꽂이를 한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처음부터 이제 이 공간, 집이라는 이 공간에 적응을 하면서 뿌리를 내린 거기 때문에 하원에서 사온 식물들과 달리 흙에다가 심었을 때 적응력이 훨씬 더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오면 혹시나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일단 물에 꽂아서 물꽂이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저희 집에서는 다른 병충해는 입진 않았는데 딱 하나 총체벌레가 여기에 생겼었어요. 그 총체벌레 중에서도 까만색의 총체벌레 말고 꽃노랑 총체벌레라고 해서 노란, 연노랑 색깔의 총체벌레가 있어요. 걔가 여기에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까만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요 잎 뒷면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요 잎 위로는 잘 발견이 안 되는데 꽃노랑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잎이 거의 투명한 연노랑 색깔이라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요 잎 윗면에도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글로리아 페페 키우실 때에는 요 꽃노랑 총체벌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이 앞면 그리고 뒷면을 살펴봐 주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약을 치셔도 괜찮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죽이는 편이에요. 손으로 직접 이렇게 문지르기가 싫으시다 하시면은 물티슈로 닦으셔도 괜찮고요. 저는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워낙 약에 대한 내성도 강하고 약을 쳐도 좀 잘 안 죽는 편이고 해서 약으로 쳐서 죽이기보다는 그냥 보이는 족족 이렇게 짓이겨서 죽이는 편을 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5, 6번 보고 죽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여기에 꽃노랑 총체벌레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을 쳐서 죽이고 싶으시면 농약방에 가셔서 총체벌레용 약을 구매하셔도 되고요. 비카드라는 유명한 이제 농약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범용이라서 이 총체벌레에도 쓸 수 있기는 합니다. 총체벌레에 대한 효과는 저는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비카드를 써서 요거를 잡으려고 하신다면은 한 번에 끝내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후로도 여러 번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카드가 약이 좀 안 좋아서 라기보다는 총체벌레 자체가 약에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약으로 원샷 원킬로 총체벌레를 죽이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안하시고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물줄기 같은 경우에는 화분의 재질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흙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 흙에다가 그냥 심었어요. 왜냐면 특히나 이런 페페, 그 다음에 염자 이런 것처럼 좀 줄기가 약해가지고 잘 꼬꾸라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깊게 심어서 약간 무게중심 요거를 좀 낮게 잡아주는 것도 좋고 옆에서 단단하게 흙이 이렇게 탁 지지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무게감이 있는 흙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댁에 있는 분갈이 흙이나 혹은 분갈이 흙이 없다, 상토만 있다, 이럴 때에는 모래를 조금 섞어서 심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모래를 섞으면 아무래도 배수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과습에 취약한 글로리아 페페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햇빛은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양지 혹은 반그늘에 두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빛이 안 들어오는 각도에 하지만 반사된 빛은 들어오는 그런 곳에다가 요 필리아 페페를 기르고 있어요. 실내에서 키워도 되는데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는 이유는 겨울철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내한 온도, 그러니까 최저 생육 온도가 12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거실로 들여놓게 되는데, 겨울에 거실은 온도가 높은 편이면서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통풍이 잘 안 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몇 달을 놓게 되면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병충해가 생길 확률, 병충해를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병충해는 식물 입장에서는 자연 재해와 같아서 얘네들이 능동적으로 이거를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 태풍 같은 경우도,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피해를 입어도 우리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면 그것을 굉장히 빨리 회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물들도 벌레가 와서 얘네들의 즙을 빨아먹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얘네들 몸이 원체 건강하고 또 컨디션도 좋고 하면 그 병해를 입어도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병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실 때에는 얘네들에게 가장 좋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얘네들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실내보다는 베란다가 간접광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람도 솔솔솔솔 불어오는 그런 베란다가 얘네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 가능하면 바람이 들어오는 반양지나 반음지에서 키워주시면 얘네들이 설령 병충해를 입더라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